밤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조용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자산이 과연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지금은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산은 여전히 거기에 있을까? 낮에는 잘 떠오르지 않던 질문이 밤이 되면 떠오릅니다. 이 선택이 과연 틀리지 않았을까? 이 판단이 미래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오늘은 수익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언제 오를지, 차트가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 오래 살아남는 자산의 조건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돈을 벌게 해준 자산보다 나를 버티게 해준 자산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수익률을 자주 이야기하지만 역사는 생존을 기록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때 모두가 믿었던 자산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국가가 보증한다고 해서 절대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화폐들, 한때는 이 기술 없이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던 기업들, 한때는 미래를 바꿀 것이라며 사람들을 열광시켰던 투자 상품들, 지금은 그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어떤 자산은 수십 년, 수백 년을 버텨왔고, 왜 어떤 자산은 몇 년도 못 버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자산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 조건, 시간과 싸우지 않는 자산인가? 오래 살아남는 자산은 시간과 싸우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리해지는 자산이 있습니다. 유지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자산, 규칙이 점점 복잡해지는 자산, 관리하지 않으면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자산. 이런 자산은 처음에는 편리하고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담이 됩니다. 진짜 오래 살아남는 자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갑니다. 지켜보지 않아도 규칙이 유지됩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고 관리자가 사라져도 기능이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왜 이 자산이 필요했는지가 더 분명해지는 구조.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 인간의 본성과 충돌하지 않는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여도 사람의 본성과 맞지 않으면 그 자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사람은 계속 신경 써야 하는 것을 언젠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남는 자산은 설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왜 이걸 가지고 있냐고 물었을 때 전문 용어가 아니라 삶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시간이 내 편이라서요. 이건 누가 바꾸지 못하는 규칙이 있어서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람의 본성과 맞는 자산은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선택됩니다. 세 번째 조건, 신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가? 대부분의 자산은 사람을 믿는 구조입니다. 정부를 믿고, 기관을 믿고, 관리자를 믿고, 결정권자를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바뀝니다. 정권은 바뀌고, 정책은 바뀌고, 기조는 바뀌고, 약속은 수정됩니다. 사람 위에 세워진 자산은 사람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오래 살아남는 자산은 사람이 아니라 규칙을 믿게 합니다. 누가 운영하느냐보다 어떤 규칙으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자산.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구조가 결과를 만드는 자산. 이런 자산은 시간이 지나도 신뢰가 누적됩니다. 네 번째 조건, 위기 속에서 기능했는가? 평온한 시기에는 모든 자산이 좋아 보입니다. 진짜 차이는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납니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제대로 작동했는가? 신뢰가 무너질 때 대안으로 선택되었는가? 오래 살아남는 자산은 위기 때 존재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혼란의 순간에 사람들이 다시 찾게 되는 자산. 이 조건은 이론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5번째 조건,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가? 권력과 너무 가까운 자산은 결국 권력의 도구가 됩니다. 정치적 목적에 사용되고 단기 정책 수단이 되고 통제의 대상이 되는 순간 자산은 자산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남는 자산은 권력에 기대지 않습니다. 누군가 밀어주지 않아도 작동하고 누군가 막으려 해도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6번째 조건, 희소성이 말이 아니라 구조인가? 희소하다고 말하는 자산은 많습니다. 하지만 희소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자산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의 선택으로 늘릴 수 있는 희소성은 언젠가 깨집니다. 진짜 오래 살아남는 자산은 누구의 의지도 개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된 희소성을 가집니다. 7번째 조건, 다음 세대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언젠가 이 자산에 대해 설명해야 할 날이 옵니다. 왜 이걸 선택했는지, 왜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는지, 왜 이걸 남기려고 했는지 설명할 수 없는 자산은 유산이 되지 못합니다. 오래 살아남는 자산만이 세대를 건너갑니다. 오늘 이야기한 조건을 차분히 떠올려 보시면 자연스럽게 걸러집니다. 지금 뜨거운 자산, 요즘 유행하는 자산, 사람들이 크게 외치는 자산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시간을 견디는 자산. 투자는 속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 지속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시끄럽고 가격은 흔들리고 감정은 요동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늘 같습니다. 오래 살아남는 자산, 그리고 그 자산을 끝까지 믿고 기다린 사람들. 이 밤이 지나고 내일이 와도 이 기준만은 조용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